오늘은 이 얘기네요. 국감장에서 고성과 막말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국회 행안위 국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긴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는 얘기인데 이번 일을 갖고 있어. 그냥 장관이 수석이야. 에이, 개인적에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인데 정말로 그 들떠진 옛날 정치 좀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3선 의원인데.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그래, 지금 이 앞에.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라고? 야는 보고 너무 보고 뭐라고? 탄핵될 때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일본 이 의원은 재판자가 뽑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탄핵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의원님도 야라고 하신 건 잘못하셨잖아요. 못하는 얘기입니다. 야라 이거 치세요. 얘기 때문에 한 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은 막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동료한테 야라고 있습니까? 뭘 사과해? 이거 최진문 교수님 예. 저 화면 누가 먼저 잘못한 건지 따지고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이 사실은 처음 질문하면 조국 전 민정수석 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이제 권은희 의원은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재산 등록을 할 당시에 직책이 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병우 의원은 굳이 왜 그렇게 부르냐.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 말은 결국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뻔했는데 이제 조원진 의원이 거기서 한마디를 더 건진 거죠. 조국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민정수석 뭐 이런 얘기 부를 필요 있냐. 그랬더니 또 이재정 의원이 탄핵될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죠. 탄핵될 때 탄핵 당해야 될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조원진 의원은 또 발끈한 거예요. 본인을 향해서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말이 나오는 거죠. 야, 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화가 나더라도 사용할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명하고 그런데 뭐 상대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막 너무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볼 때 얼굴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출발점은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저렇게까지 발단되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감에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막말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주제를 보면 아마 뉴스탑10이 꼽은 주제 중에 가장 영화 대사와 비슷한 구어체에 가까운 오늘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 부분 오늘 국감에서 눈살을 참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국감에서는 내가 조국이냐라는 유행어가 아닌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여상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 국회법 정신에는 정면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고. 그런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내로남부터 따로 왜 무서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자 우리 저 상차장님 상차장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도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내가 조국이야 이 말은 뭐 어떻게 왜 웃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이 특수감금 혐의로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떤 검찰의 소환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그 국정감사장에 남부지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인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거는 정책 사안이니까 수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 김종민 의원이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왜 수사 당사자가 있는데 하는 당사자인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황이 이제 조국 장관하고 또 비슷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조국이냐, 내가 조국 장관같이 그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 저게 자복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웃음이 터진 것인데 예. 참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감장에서 의미 있는 내용보다는 저렇게 저희가 스케치성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쉽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실소를 터뜨렸다면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말이 참 지금까지 논란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화면 만나보시죠. 누가 감을 짓나? 뭐야? 신장 발언이야.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의견장 잠깐 있는가 이게? 의견장 잠깐 있는가 이게?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비속어까지 나왔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말에서요.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 곧장 사과는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김종민 의원 말에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그런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게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조수인 부장. 여야가 윤리위 재소권에 대해서 좀 입장이 많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선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침착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렇게 화내는 모습,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의 엘리트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흥분했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에게 뭐뭐 같은 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속기록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국회법 규정에 보면요. 현장에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을 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원래 원문은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 요청을 했다. 이렇게까지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의 그 품위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제소는 적절치 않다. 혼잣말로 욕설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좀 더 강하게 본인들이 나서야만 사람들이 보수가 역시 품격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예. 네. 글쎄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렇게 뭐 실소를 머금는 말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자, 이 국감장에 썼던 조국 장관 관련 블랙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소식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의 핵심 증언자로 꼽히는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1시간 전입니까? 지금 7시니까 1시간 전부터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본인의 육성과 실명을 다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짚어볼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이 핵심 증언자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목소리를 편집했습니다. 딱 하나만 같이 들어보실 텐데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봅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민정수석이 되시면서 주식 직접 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갈 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물어봤어요. 청와대에. 그것도 괜찮다. 간접 투자 형태니까. 실제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그 업무상의 관련을
가지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객의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대화들도 같이 끼어들기 마련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이번 달에 원가금이 필요하더라도 출금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그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장혜철 평론가님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산관리는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불리한 증언을 검찰에 쏟아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은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조국 장관 수호에 지키기 앞장서고 있는데 왜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먼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하는 대목은 이번 사모펀드 문제로 인해서 자산관리인 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검찰에는 또 여러 가지 증거 품목들을 이미 제출하기도 하고 정경심 교수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의 핵심적인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직무 범위가 범법이 아니었다,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언급한 이른바 보험을 들어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모펀드가 문제가 안 되는지 청와대에 물어봤는데 간접 투자니까 괜찮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간접 투자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중계를 해줬다면 스스로의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진술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를 간접 투자 형태가 아니라 직접 투자 형태로 운영했다면 그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져야 된다는 말을 저는 돌려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방송에 나간 것은 지금 일각에서는 이 김 씨가 모든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보 진영 또는 서초동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 김 씨를 인터넷상에서 비난하고 있는 여론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마녀사냥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규정에 따른 하수인이었을 뿐이다. 중개자였을 뿐이다. 이런 부분을 아마 드러내기 위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인터뷰를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는데 이 자산관리인이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나가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저희가 내일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목소리 저희가 짧게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이슈 다음 주제 하나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만나보시죠.